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 시대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서클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대장주격인 기업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이야 이제 테더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서클이 테더 못지않은 혹은 테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서클의 분석해드리 앞서서 저 같은 경우도 서클을 투자하고 있어요. 11월 29일에 서클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29일이면은 정확히 이날 이제 매수를 진행에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뭐 꾸준하게 홀딩을 하고 있고 약 1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상장한 날에도 매수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전략 매도했었죠. 추세 꺾이면 전략 매도했었고 다시금 오랜만에 재매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저도 투자하고 있고 현재는 약 10% 투자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0%가량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꽤나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관심을 꺼야 되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클이 이 시대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체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사단 14기 멤버 모집 중이죠. 도체직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 드리는 곳이고요. 선착순 1명 남았습니다. 총 4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1명만 더 받고 마감을 지을게요. 이번에 선착순 1명 받고 마감되면 향후 수개월 동안은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제 지난 미국장에 뭐 서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뉴스킬 파워던가 뉴스킬 파워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꽤나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로켓랩 마찬가지죠. 로켓랩도 이제 꽤나 좀 강력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11% 이상 상승을 했었고, 뭐, 센트레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6%가량 상승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하고는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미국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구글에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글 정도의 그런 대형주가 강세장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급작스럽게 뭐, 서클이던가 아니면은, 로켓랩, 뭐 뉴스켈 파워,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제 수급이 전면적으로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의 사이클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마르게 되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억울할 만큼 많이 빠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만 하더라도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미국장 내에서의 중소형주들 중에서 향후 시대의 대장주들, 주도주들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제 눈에는 몇몇 기업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때에 잘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서클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클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USDC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규제를 통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의 유통량이 매년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심지어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아니면 이제 솔라나 이런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클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 정부가 밀어주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제가 서클을 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이 USDC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USDC의 그런 반응사인 서클이 수익을 내면 거기서 5대5로 그러니까 50% 비중으로 코인베이스에 떼어줘야 됐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클이 엄청나게 잘해서 아무리 큰 성장을 하더라도 그 수익분의 50%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수익 배분 비중이 5대5에서 점진적으로 서클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클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USDC의 유통량이 이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서클이 이제 USDC를 이제 발행하고요. 이걸 이제 대부분의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유통했었는데 이제 이게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비트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쪽도 심지어 브라질 혹은 남미 혹은 신흥국 이런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브라질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그 중에서도 코인베이스 시장에서만 쓰였다면은 이제 이게 비암호화폐 쪽, 그러니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코인베이스, 뭐 대표적으로 세계 1등의 바이낸스, 세계 2등의 바이비트, 혹은 뭐 쿠코인 이런 쪽으로도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코인베이스에 줘야 되는 그런 이익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과정에서 테더가 아니라 USDC를 밀어줄 듯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핵심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그리고 바이낸스라던가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스터카드, 비자 이런 쪽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쓸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신탁은행들과도 협력을 진행하면서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 이런 쪽과도 역시나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만 존재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혹은 안전자산으로서만 존재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오히려 $1 환율이 예를 들어서 1,475원이다. 그러면 테더 같은 경우 혹은 USDC 같은 경우는 1,490원, 1,508원 이런 식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껴있을 정도로 사실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기업 결제라던가 은행 결제, 국경 간의 송금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과 특히나 이제 미국 채권의 주요 수요자가 테더, USDC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 채권에 대한 수요를 꽤나 많이 이제 책정해주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시장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재로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적 긴축을 함으로써 채권을 더 빨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이고, 패권 전쟁 중에는 몸집을 최대한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누구랑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 그럼 살 빼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몸집을 최대한 불려서 이제 그 전장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역시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하고 있는데 AI에다 지원해줘야 되고, 방산에 지원해줘야 되고, 전략 인프라에 지원해줘야 되고, 혹은 하드웨어 쪽에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 될 구석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시장,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클에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사실 유상증자 목적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은 본인들만의 그런 안 좋게 말하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 유상증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서비스라던가 개발자 플랫폼을 혹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 수요가 이루어지는데 비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남미 시장에서 일단은 퍼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만약 개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올 코인 중에 하나가 저는 USDC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스테이블 코인 혹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고, USDC의 준비금 구조는 대부분 85%량이 미국의 단기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는 현금성 자산, 달러라던가 이런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지분금, 자본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반해서 테더 같은 경우는 그냥 불확실하죠. 네, 일단 감사 자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더의 핵심적인 인력들도 잘 모르는 그런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도 10%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유한화 자산에서도 꽤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테더가 50% 이상, 거의 65%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서클 쪽으로 점유율이 좀 빼앗기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테더가 망한다거나 수익성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점유율만 봤을 때에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이제 그런 USDC가, 그러니까 서클의 USDC가 굉장히 큰 폭으로 점유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규제 환경을 통과한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결국에는 USDC가 가장 큰 폭의 그런 성장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규제를 계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제도화권화 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특히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혹은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제 자산에 대한 준비금이 워낙에 불확실하고, 특히나 이게 문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예를 들어서 채권 비중도 테더가 꽤나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안정적인 준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테더가 위험에 빠진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폭락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이제 테더가 가지고 다른 뭐 중국 쪽 자산 이런 쪽들이 폭락하게 될 경우에는 테더 자체가 위험에 빠지면서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단기채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 매도함으로써 미국도 똑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더의 증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혹은 유럽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런 위험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더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키우게 된다면 테더가 가지고 있는 단기채라던가 혹은 단기채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비트코인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혹은 다른 쪽 신흥국 자산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본인들의 채권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테더를 이제 일정 그런 규모 이상 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산이 단기채이고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자산들이 무너져도 단기채만 안전하다면 서클도 안전한 준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단기채에 쏠리는 그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키운다면 아마 테더를 키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굉장히 구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감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에 응하지 않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테더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예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테더는 감사에 응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코인을 감사하던가 규제에 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더가 새로운 코인 만든다면 이게 과연 지금의 테더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USDC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에 대한 그런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 키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2등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이 가장 큰 폭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본다면 저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서클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로켓랩, 뉴스케일 파워, 센트러스 에너지뿐만 아니라 서클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우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클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현재 필사단 14개 멤버 모집 중입니다. 이번에 선착순 1명 남았고요. 이번에 1명 오시면 다음부터는 이제 향후 수개월 동안은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겁니다.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곳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